네. 자, 오늘의 주제는 저희 재활량님이 주제 소개부터 하고 네.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벌써 마지막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해를 정리하는 2017년 한 해를 되짚어보며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인사 한 말도. 네, 인사 좀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의 시이자 소설가인 존 업다이크 한 말인데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다면 애초에 자연이 우리를 꿈꾸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꿈이라도 마음껏 꾸시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부동산의 재갈공명을 꿈꾸는 재갈량입니다. 네. 간단한 노래는 제가 잠깐 준비한 인사말과 약간 겹치시네요. 네. 준비 잘했다네요. 안 하셨네. 네네. 금방 준비했습니다. 바로 카피한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너무 추우시죠? 네. 이렇게 이제 추위도 어떻게 보면 뭐 약간의 이제 그 시련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련이 인생의 소금이 된대요. 근데 희망과 꿈은 인생의 설탕이 돼요. 와우. 꿈이 없다면 인생은 쓰다고 합니다. 간이 네. 딱하네요.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2017년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신우여사입니다. 준비 안 하면 안 돼. 더 낫네요. 그렇다고 계속 그 모드로 가시면 안 됩니다. 네네. 네. 이게 소금도 네. 설탕이 들어가야 짠맛이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빵도 달달한 거에 소금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설탕만 있어도 재미가 그렇죠. 없고 신은 그렇죠. 안 살아야지 예. 또 설탕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네. 신인 여사님 같은. 네네. 네, 한국 맥주님. 저는 제일 짧게. 네. 네, 정말 제일 짧아? 짧게. 그렇죠. 해보아.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요. 네.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월전십 애청자, 애독자, 가족 여러분께서는 네. 지식도 높으시지만 지혜까지 네. 넓으셔서 두루두루 겸비하셨죠. 두루두루 겸비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도 사랑합니다를 외치고 싶은 네. 월전십의 황금 배짱입니다. 마무리. 아우, 네. 아주 네, 쫙 네, 끌어당기는 거. 네, 네. 찰지죠? 좋습니다. 네, 네. 턱선을 쫙 끌어당기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주도 네. 저희가 이게 금방 1년이 또 너무 빨리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벌써 12월에 둘째 주가 지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면 벌써 2017년도 한 해를 마감하는데요. 네. 정말로 네. 정말로 2017년도는 다사다난했고 네. 많은 일들이 있었으며 부동산 시장에서는 네. 굉장히 많은 이슈들과 혼돈과 네.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동산 시장을 저희가 또 되돌아보고 네. 그렇죠. 또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는 내년 시장도 또 전망을 하는 네. 그런 주제로 마련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어느 때보다 네. 더 흥미로우실 거라고 느낍니다. 네, 과거를 돌아봐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정리하는, 그리고 미래도 예측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요번에 또 예.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임대 이제 다주택자들을 위해서 네. 임대 위에서인가요? 위에서? 이제 다주택자들을 관리하기 규제하기 위해서. 위해서 네. 이제 제발 집은 그만 사라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하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네. 버티고 있는 네. 다주택자를 위해서 왜냐면 네.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이미 많이 비축이 네. 됐기 때문에 네.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다주택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네. 어느 정도 자산의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네. 웬만한 그 바람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 있거든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이제 그 경제 이제 용어 중에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의 이제 정부의 정책을 이기는 네. 시장이 없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이기는 정책이 없다고 맞습니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6.19 대책부터 해서 네. 쭉 지금 몇 가지 나왔습니까? 6가지가 나왔죠?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해에 이렇게 수많은 그래서 손가락이 이제 조금 있으면 모자랄 정도로 하기가 네. 정말 쉽진 않은데 그렇죠. 예, 시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되어서 네.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6.19는 좀 조금 약했다고 치고 네. 8.2 대책 때 정말 강력했다고 생각해서 잠시 주춤했어요. 잠시. 왜냐하면 영향이 많을 것이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 단기적으로는 잠깐 정부 정책의 흔들림이 조금 있는 듯 했으나 정말 꿋꿋하게 네. 이제는 어떤 정책을 내놔도 우리 지금 한국의 상황하고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외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 북한이 때문에. 이제 할 때마다 네. 다른 나라들은 지금 막 이 한국이 큰일 난 줄 알아요. 절대 한국에 네. 여행 가서도 안 돼요. 예. 전쟁 난 줄 알죠. 굉장히 미국에서는, 위험한 나라로 네. 예, 그렇게 근데 지정을 했더라고요. 가장 안정되게 있는 게 사실 당사자인 네. 저희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이 그게 외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부동산 정책도 비슷해요. 어떤 그냥 막 핵폭탄을 쏴도 네. 그래도 그냥 꿋꿋하게 지금쯤 이제 조용하게 이제 집을 더 이상 집을 사들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 나오기만 찾고 하면. 있죠. 네. 그래서 정말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대책을 발표해서 네. 집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부작용이 지금 네.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네, 부작용이라는 거는 집값을 잡은 게 아니고 집값을 오히려 더 많이 끌어올리는 네. 그 내용 자체가 지금 부작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거를 이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못한 상황이신데 네.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 방송 때 네. 그 금토동 네. 그쪽에 이제 이제 그 보금자리 판교, 주택 네. 판교에 뭐 네. 제3 테크노밸리 테크노밸리 개발한다고 했을 때 네. 이제 그 그린벨트 다 풀어서 이제 그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원 취지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근데 또 어떤 부작용이 나왔나요? 금토동 땅값이 평당 네. 2천만 원이어도 이제 안 팔겠다. 그렇죠. 심지어 또 시장에 물건이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발표할 때 한 가지 면만 그 단면만 보고 이제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또 이 단면 말고 다른 쪽의 단면을 보고 또 정책을 썼더라도 네. 또 마찬가지 결과가 네.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정책을 써도.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난 정권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네. 부동산 완화책으로 경기 부양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됐어도 어느 정도의 규제책은 들어갈 것이었는데 네. 뭐 당연히 이제 문 정권에서는 규제를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6.19 대책부터 해서 여태까지 지금 12월 달에 우리 다주택자들 네.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그 유도까지 이런 대책들이 나올 때마다 정말로 튼튼한 시장들은 절대 거기에서 굴하지 않았다는 게 이 시장 상황을 반증을 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현실을 거기에서 그냥 그 신랄하게 보여준 게 돼버렸어요. 근데 정부도 어느 정도는 요 대책을 쓰면 어떠한 부작용이 나올지는 예측을 하기는 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를 좀 잠재우기 위한 데 포커스를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6.19 대책부터 분양권 전매부터 해서 그 재건축 구역 내에 이제 1주택 이상 재당첨 제한까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강남권에서는 재건축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거는 한풀 꺾이게 만들어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일부는 어디로 갔냐고. 그렇죠. 그 수요가 네. 이제 재건축을 네. 앞둔 그런 단지들 목동이나 못 사니까. 중계 그쪽으로 가서 미리 선점을 하는 그런 또 이제 약간의 반대적인 부작용이 나왔는데 지금 12.4 대책 그 가계대출 대책까지 발표가 된 이후로 또 그러니까 그 임차인들이요. 네. 임차인들이 오히려 전세 대출은 증가해버리는 그렇죠. 주담보 안 대출은 나오니까. 오히려 네. 거래를 못하면서 가라앉았지만 증가율이 좀 그 줄어들었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증가했다는 거는 결론은 가계에서는 지출이 늘어났다는 걸로 지금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 그 임대주택, 주택 임대주택을 4년, 8년 이렇게 이제 분간을 그렇죠. 줘서 유도도 아닌 혜택도 아닌 어영부영한 또 이거를 놨어요. 그래서 지금 본 거는 이 정권은 민간 공급이 우선이 아니고 일단은 세수 확보를 기본에 깔아놓고 그냥 등록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그냥 어차피
보여지는 모습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이거를 세제 혜택을 열어주자니 반발이 심할 거고 네. 세제 혜택을 닫아버리자니 지자체건 아니면 지금 종부세나 양도세가 네. 국세잖아요. 안 받죠. 거래가 없는 거는 네. 취등록세는 또 지자체세라면 지방세란 네. 말이에요. 네. 결론은 국가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부동산 시장을 잡는 데 네.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세수 확보. 네. 네. 세수확보는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일 많이 이쪽에서 지금 세수확보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게 마지막으로 아마 이번 연도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런 그렇죠. 후속 대책일 것인데 네. 강남의 다주택자들은 정말 혜택을 많이 준다라고 하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할 네. 그런 그 생각이 굉장히 다분히 커요. 네. 근데 지금 또 어영부영하게 나와고 또 네. 고민을 하게 지금 네. 만든 네.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거의 제가 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고 예. 그냥 버티기. 기존대로 네. 버티기를 계속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지금도. 강력한 또 예. 그러니까 한참 또 많이 또 강력하게 네. 강력한 혜택을 준다고 또 언론에서 막 또 홍보를 했었는데 예. 결국에는 뭐 시지부지 된 네. 그런 정책이라고 보여지네요. 왜냐하면 이 이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계산을 할 줄 알잖아요. 수치로 네. 따질 줄도 알고.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가 이제 항상 일본을 따라가기 때문에 네. 옛날에는 한 30년 뒤가 이제 우리나라 일본의 30년 뒤가 우리나라로 해가지고 네, 했었는데 네. 지금은 거의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지금은 같이 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작년, 재작년 이럴 때도 일본이 이제 버블이 엄청 많이 꼈으니까 10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항상 그 10분의 1 토막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단위가 있죠, 네, 단위가. 그냥 10분의 1 토막이 된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네. 그냥 10분의 1 토막 우리나라도 그냥 무조건 지금의 금액에서 10분의 1이 토막이 날 것이다라고 해서 보통의 서민들은 그냥 그걸 겁을 먹고 안 샀었단 말이죠. 네. 아니면 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렇죠. 사야겠다라고 이제 기다렸죠. 그랬는데 네. 내 집 드나들듯이 대부분 드나들잖아요. 강남 네. 사람들은. 네. 그래서 거기 현지에 가서 보니 우리나라도 훨씬 비싼 걸 알거든요. 네. 10분의 1 토막이 난 그 금액이.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잽싸게 샀던 네. 거고. 선진국을 네.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그 현실을 알 수 잽싸게. 있으니까. 그래서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봐서 네. 정확히 파악할 줄 알아야 되지 네. 무조건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규제 대책이 나오더라도 따져보면 돼요. 이게 막 정부가 일단은 무조건 이제 그 미디어를 통해서 네. 겁을 집어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겁을 집어먹는 사람들은 네. 순진한 사람들이 겁을 그리고 집어먹는 그럼요. 집어먹지 않아야 될 사람이. 경험을 못 경험해보지 해보신 분. 않으신 분들. 맞아요. 네. 왜냐면 지금 이 다주택자 겨냥해서 뭐 보유세를 올린다, 뭐 이제 규제책을 내놓는다 여러 네. 가지 얘기를 했지만 여태까지 네. 버틴 이유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파리대책 발표했을 때도 정말로 집 한 채나 겨우 이제 인재 두 채를 마련해 보시려고 했다가 말았던 분들이 어떠냐면 이제부터 뭐 양도세가 많이 나온대, 막 네. 보유세나 막 재산세도 많을 거야. 그렇죠. 왠지 수치로 계산해보지 않으시고 그럼요. 본인이 부정적인 상상을 하시면서 액션을 못 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너무 안타깝죠. 미디어를 보도 매스컴을 보더라도 네. 그거를 선별적으로 볼 수 있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떨어진다 하면 우리가 지금 사실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많이 주택 올라오고 가격이 안 있죠. 떨어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신문에 나냐면 네. 안 떨어진 거를 미디어가 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럼 그렇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상승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아니면은 네. 예전에 그 타이틀 중에서 7억 네. 올랐다가 1억 네.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1억 떨어졌다는 얘기만 했고 6억이 그렇죠. 오른 얘기는 감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른 건데 네. 그런 사례가 또 요즘에 네. 또 막 뜨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네, 사례로 네. 비트코인 얘기인데요. 네, 맞아요. 똑같이. 네. 그러니까 우리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제 가격이 높잖아요. 네. 높은데 막 폭락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네. 얼마 44%. 네. 그래서 막 난리 난 것 같잖아요. 2천만 원 갖다 1200 간 거죠? 아니, 1200 네. 간 적이 없어요. 근데 1200을 간 적이 없는데 가끔 잘못해가지고 네. 이제 어쩌다. 1200 잠깐 이제 한 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래가 네. 된 적은 없는데 그렇게 된 거 네. 그걸 가지고 한 44%라고 하는 네. 거예요. 가장 높은 2,000하고 네. 근데 그렇게 간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여전히 아니 그리고 정부가 그렇죠.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네. 지금 그냥 일부만 그냥 거의 손방망이식 규제라서 네. 오히려 이게 규제책이 아니고 더 이제 좀 약간 네. 권장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아직 그거에 네,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제대로 또.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우리 정부가. 네. 지금 이제 가상화폐가 손을 못 우리 대는 것 같아.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기까지 네. 아직 이 부분까지는 그 크게 이렇게 그리고 이거 한국에서 대책이 거래되는 없을 게 거예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니까 네. 이걸 규제하기가 네. 사실은 규제하시는 그 정책을 펴시는 그분들 자체가 디테일하게 이걸 네. 어찌 해야 될지를 아직은 그 그림이 안 네. 그려지신 것 같아요. 모르죠. 지금 오늘 상황이. 우리 지금 천님이 네. 지금 그 트럼프를 탄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미국민이 네. 늙어가고 있다고 네. 우리 트럼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민도 싫어하는가 봅니다. 네. 그렇죠. 조금 악동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네. 너무 이제 하기사 대통령이 당선된 그 이유가 이제 그렇기도 하니까 그렇죠. 보수 네. 혁신을 그렇죠. 원했잖아요, 국민들이.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 자기 보호 이제 자유무역주의, 네, 이제 보호무역. 보호무역주의로 네. 이제 자유가 아니고 보호무역주의로 네, 네. 미국 한 거죠. 뉴스를 자유를 빼셔요. 네. 네, 그래서 네. 너무 그렇게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다 거의 네. 죽이고 이제 이번에는 막 심지어 네. 막 무슨 예루살렘을 네. 이스라엘을 수도라고 해가지고 네, 네, 아주 네. 그냥 말만 꺼냈다 하면 그건 이미 네. 유대인들한테 네, 그걸 그래서 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좀 이게 자금을 네. 쓰다 보니까 그냥 네. 그냥 그 근데 공약처럼 이제 너무 네. 이렇게 여러 나라에 네. 적을 져버리면 네. 본인이 물론 업적을 남기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일 그 잘 잡고 흔들 수 있는 게 북한. 네. 근데 자꾸 이제 그 저기를 그 약오르게 해야지 네. 경제적으로 또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요런 좀 그런 주변 국가들한테 이 인식이 안 좋은 던티한 정치를 하시면 네. 아마 오래 못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미국 뉴스까지 전해주신 우리 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천님이에요? 지금 아침 시간이라 네. 좀 바쁘실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항상 매주 아, 출첵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번 연도 2017년도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좀 대책 중에 굵직굵직한 네. 대책들이 몇 개 있었어요. 말만 꺼내면 말이야 방구야. 그렇죠. 천님. 마리아 방구야 막걸리야 막 이제 이렇게 나오죠. 심지어 그 목소리도 굉장히 네. 걸출하잖아요. 네. 약간 쭉 나와. 입 좀 이렇게 내밀고 표정이 악동이에요. 악동 같아, 완전 악동. 예. 한 일단 6살 눈이 정도. 좀 하얘야 돼.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 네. 트럼프는 미국에 맡기고. 네. 우리는 우리는 또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에 부동산 네, 시장. 네. 부동산을 또. 또, 예. 또 인정을 이번 해야죠. 연도에 큰 그 화제 중에 하나가 네. 강남권의 재건축 네. 시장에서 뭐 전매 제한 아니면은 그 조합원 네. 1주택 그 분양 그 5년간 재당첨? 재당첨 금지 이런 것도 아. 이슈였지만 네.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재건축 초과이동 환수제를 시행을 네. 했다는 것인데요. 네. 요 제초안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구역들이 진도를 쭉 네. 빼드냐 아니면은 아예 아예. 릴렉스하게 가느냐 네. 그랬는데 강남권은 아예 릴렉스하게 가는 걸로.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서초권역도 네. 굳이 그냥 서둘러 가면서 음. 조합을 신탁 방식으로 그렇죠. 하면 높은 수수료를 네. 내고 아. 그거나 또 신탁 방식으로 네. 했었을 때가 음. 이게 그 매뉴얼 사업 시행의 매뉴얼 매뉴얼도 없고 경험도 아, 부족한 터라 네, 네. 거기에 그 부작용들이 좀 네네 그거를 걱정스럽죠. 조금 네. 의지해서 가기가 불안해서 음. 일단은 좀 사업 진도를 좀 빼서 늦게 가는 게 네. 요게 일단 뭐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강남권이 이미 거의 압구정동부터 하면 4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할 때들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서초권역은 이미 재건축을 진도를 거의 반이 나갔는데 네. 강남권은 지금 개포 빼고는 네. 거의 뭐 6분의 1도 안 나갔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과연 서초권역이 입주를 해서 안정기에 들어들 때쯤 되면 강남권역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거라 네. 이 강남권의 강동, 강남, 서초 음. 그리고 목동 그 옆에 강서권까지 네. 이 재건축에 대한 시기적인 그 단계가 지금 노원도 10년을 있다. 봐야 됩니다. 노원구. 네, 10년을 봐야 돼서 네. 결코 끝나지 않는 시장의 네. 흐름 안에 네. 지금 저희가 들어와 있다고 봐야 그럼 돼요. 계속해서 수요가 끊이지 않고 네. 네, 발생을 한다라는 결론을 그렇죠. 그걸로 이주 수요가 유추해 볼 여기서 수 나와서 있죠. 이쪽으로 네. 가서 네.
그래서 시장을 네. 이기는 정책이 없다고 하는 말이 네. 그거예요. 지금 이제 모든 경제 원리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예. 수요가 계속해서 공급은 제로. 네. 강남권 이런 지금 이제 우리가 2015년부터 계속 이렇게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가 강남발 재건축 재건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죠. 이주 수요 때문에 네. 그 이주 수요가 계속 끊임이 없어요. 이게 물론 입주도 있지만 그렇죠. 이주가 같이 너무 짧아, 예, 너무 더 짧아. 많아. 네. 더 많기 그래서 때문에 이거를 막 바로바로 그냥 입주 그렇죠. 물량이 그래서 소화가 되기 혹시라도 갑자기 입주가 이제 많아지잖아요. 네. 2,000세대 이상 오면 네. 그래도 잠깐은 네. 주춤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세 그래서 시세 잠깐. 정도. 네, 짧아요. 전세는 잠깐 네. 많이 오르니까 또 많이 내리기도 해요. 2, 3, 5. 네. 근데 한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원위치 되면서 매매는 네. 유동을 안 해요. 그렇죠. 전세가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런 자꾸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강남이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면 할수록 네. 강남으로 들어올 수 있는 네. 진입 장벽만 네.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서 우리는 옛날에는 그래도 담 너머로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담 너머로도 못 보게끔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진입. 그렇지만 장벽을. 정말 양극화를 이제 네. 부추기는 게 그 네. 장벽이 누구한테만 높아졌냐면 네. 대출을 받거나 그렇죠. 일반 약간 서민에서 약간 중산층 고 언저리에 계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의 진입 장벽을 더 높인 거고 실제적으로 돈을 현금 네. 보유나 자산이 있으신 분들의 자제분들한테 뭐 사주거나 이러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장벽이 낮아진 거예요. 네. 이게 또 한 가지의 부작용이에요. 그렇죠. 예. 저희가 저저번 주부터 저 언제로 갈까요? 정말 이제 11월 갈까요? 이제 반포가 이제 이 강남이 많이 올라서 네. 제가 목동을 살짝 언급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네. 모두 이제 목동으로 가셨나 봐요. 네. 그래서 많이 목동이 가셨어요. 네 목동이 일단 또 많이 그 전에 이제 5월 초에 네. 5월 초 이제 약간 중반부터 갑자기 막 팍 뛰었잖아요. 네. 그 뒤로 이제 점점 매물이 없어요. 네. 강남이나 어느 지역에 폭등하는 지역들은 네. 일단 아무리 세대수가 많더라도 물건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강남 쪽에 재건축을 사시려고 했던 그 수요들이 네. 이제 막 규제를 많이 내놓으니까 네.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지위 양도가 안 되니까 이런 그렇죠. 분들이 다 목동 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목동에 누가 먼저 또 갔겠어요. 네. 이 또 강남에 이제 또 아줌마들이 자산가들. 또 네. 거기 가셨죠. 가서 거의 이제 네, 다 싹쓸이. 싹쓸이를 했어요. 네. 근데 싹쓸이 할 물량도 많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이제 네. 없죠. 왜냐면 없죠. 10개 나왔는데 10개를 다 가져가면 네. 이미 이제 금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로. 예, 제로인데 우리 김치별님을 지난주에 제가 이제 삼고초려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죠. 6억 1,500에 이렇게 사드렸잖아요. 네. 노야층을. 근데 그게 전세가 약간 높다 싶은데 5억 2천에 내놔봤는데 그 SBS 방송국 그 주변에 또 방송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동 그 네. 오목교역에.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학군 수요뿐만 아니라 그런 주변에 그렇게 굵직굵직한 큰 직장인들 그렇죠. 이런 분들이 또 수요다 보니까 이거를 5억 2천에 높다 싶었는데 내놨는데 바로 계약이 된 거예요. 네. 더군다나 아파트가 이제 6억대가 딱 끝나는 순간 이제 아주 저층이나 최고 탑층이 6억 2천, 6억 3천을 호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 맞아요. 공개 안 했거든요. 더군다나 네. 또 그 댁은 네. 수리까지 3천만 원 주고 완전 아, 거기에 네. 들어가요. 그러니까 살 때부터 한 5천 원 벌고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을 네. 이제 받은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이 목동이라는 데가 네. 이제 왜 그러냐 우리가 1986년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네.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네. 88년에 그 올림픽 유명한 있었죠. 올림픽이 이제 네.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아시안 게임하고 네. 한국에 아주 발전된 이미지를 심어주자는 의미에서 천지개벽을 시키려고 네. 이 목동 시시가지를 만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최고층이 15층이 있어요. 네. 저층부터 있는데 얘가 이제 목동이 14개 단지인데 네. 26,620 가구예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재건축으로 하면 최고 네. 이제 35층 하잖아요. 네, 네. 서울시는. 네. 그럴 경우에 네. 53,000여가가. 따로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포나 이런 데가 왜 상호성이 네. 좋아서 그렇게 많이 뛰었냐 하면 네. 일단은 우리가 방배 이제 5구역도 마찬가지지만 네. 일반 분양분이 1000세대가 넘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똑같은 따블이라 하더라도 101세대 하고 1000세대가 넘는 거. 그런데
얘는 심지어 네. 2만 세대가 넘는 일반 네. 분양이 생기니까 네.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더군다나 네. 그 용적률이 현재 네. 좀 낮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네. 더군다나 이제 통합개발로 네. 1지구부터 14단지까지 네. 한꺼번에 그 내년 한 뭐 상반기 정도 예상을 네. 하더라고요. 네. 내년 상반기에 지구 단위가 발표가 되면 네. 그동안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네. 지자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발표가 나면 가뜩이나 수익률도 좋고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뭐 12억, 14억이라는 금액이 결코 높지가 않은 거예요. 네, 사실은 그래서 사업성을 왜 보면. 이제 강남 사람들이 네. 왜 목동을 갔느냐? 원래 학습효과 때문에 아닐까요? 아니 그것도 네. 그렇지만 네. 이제 대치동이나 개포동에 이제 학원가가 있잖아요. 네. 거기 다른 게 아니고 학원가 때문에 대치동, 개포동이 많이 올랐는데 네. 그 대치동 이제 학원가 있는 그 76제곱미터 네. 전용 면적이 음. 그게 이제 14억 5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오로지 학원가를 이 음. 학생들 이제 자녀분들을 위한 네. 그런 이제 학습 때문에 가시는 분들은 그 학원가 그 근처 거기서 그냥 5분만 지나가도 안 되고 10분만 지나가도 안 되잖아요. 시간이 금입니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14억 5천이니까 좀 네.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목동은 그 학원가, 목동도 그 학원가에 좀 유명하니까, 학군으로서 유명하니까 거기가 76 전용 면적 아직은 네. 이제 그 8, 9억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네. 그게 많이 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네. 그 재관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학습효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이 항상 선진국의 시장을 보면 선진국이 그럼요. 어떻게 움직일 건지 네. 그림이 확 그게 펼쳐지거든요. 서울에서도 있어요. 예, 서울에서도 지금 강남 쪽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다 지역들이 봤잖아요. 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여기 목동이 그 다음에 이 그림이 그대로 네. 예, 그렇죠. 펼쳐진다고 생각을 사실 하기 때문에 간 거죠. 강남권에 재건축을 해놓으면 네. 너무도 좋다는 걸 아는데 네.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으로 갈 수 있는 데를 선택을 해야 돼서 맞아요. 그게 이제 금액대별로 들어가면 네. 목동은 아직도 4억대 들어갈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강남권은 좀 내놓으라는 동네는 1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네. 이제 그렇게 또 학군도 뛰어나고 근데 지금 이 지역들의 공통점들이 다 있잖아요. 네, 네. 학군이 샷군. 네. 그렇죠. 공통점들이 다 있고 이제 우리 10번 집- 말해도 뭐 예, 과한 게 아니죠. 네. 네. 지포님이 네. 다 올라서 또 못 사시겠네요 했더니 바다구이님이 네. 지포님 기회는 또 오겠죠라고 오겠죠. 지금 네. 위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압구정동이 제일 좋고 반포가 좋고 다 네. 좋은 줄 알지만 저 애청자분들이 이렇게 상담 오셨을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과연 내가 할 수 있냐 그럼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냥 남의 떡 얘기만 들으면 그럼요. 재미가 없고 네. 내가 경험을 해야 되고 내가 경험을 하고 고기를 먹어봐야지 고기 맛을 알다 보니까 다음 투자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서 하다못해 목동에 있는 그 1,000만 원에서 뭐 2,000만 원 갖고 살 수 있는 그 빌라라도 해드리는 이유가 이게 지금 내 돈은 2,000인데 반포에 아파트 막 한 10억 들고 있어야 돼. 그럼 내 떡이 아니잖아. 그럼요. 그리고 목동도 지금 한 1억 5천 2억 들어가야 되고 신시가지는 그럼요. 4억 있어야 돼. 그럼요. 그러면 그것도 내 떡이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주변을 짚어드리는 이유가 이걸 경험을 해보셔야 되고 내가 2천만 원 갖고 1,000만 원이라도 벌어봐야지 그 다음 더 큰 투자를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라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네. 해야 900원 그렇죠.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유 뭐 2천만 원 갖고 1,000만 원 벌면 뭐해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니 네. 2천만 원이 존재산인데 예. 50%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네. 인생이 바뀌지는 않지만 인생이 네. 바뀌는 주춧돌을 네. 7까지 튀었어요, 지금. 인생이 바뀌는. 다행입니다, 안 보여서. 예, 주춧돌을 네. 기본 공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네. 그 이제 액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아, 네. 이제 이번 주에 오신 진아님, 분이 진아님. 아유, 죄송해요. 네. 네. 진아님이 지난님 제가 네, 소액 감사해. 투자해드렸어요. 그렇죠. 네. 네. 천리 네. 길도 한 걸음부터 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